예, 안녕하십니까. 양치수 정치방송 양치수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3월 10일입니다. 한 주를 마치고 과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갖춰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개인 자동차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뭐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경전철까지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뭐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택시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택시적인 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점은 좀 뭐냐? 음,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국민 100% 중에 그래도 한 10% 정도는 100, 뭐 90%가 비장애인이라고 친다면은 10%는 그래도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14, 15%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택시라는 부분이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냐면 교통 약자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버스를 타기도 물론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뭐 경전철 이런 제도가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타기가 좀 불편한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제 버스가 뭐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좋아져 가지고 뒷문에 내릴 때 이제 버스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이제 뒷문 자체에다가 이제 깔판을 인도 쪽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라든지 유모차를 탄 사람들 그렇게 쉽게 접근은 못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분들의 그런 격차가 있어요. 격차.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비장애인 분들은 이제 극소수긴 한데 이런 점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프지 않고 그냥 이게 타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하철을 타면 아직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곳에서의 상황을 이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지하철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체가 사람이 타고 이렇게 탔잖아요. 내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이 늦게 닫히게끔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좀 뭐 GTS라든지 이제 이렇게 지하철 새로 이렇게 오픈하는 곳들은 또 닫기 버튼 누르면 또 빨리 닫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의 이제 그 힘든 부분 사람들이 먼저 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 65세 이상 이제 노인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모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을 일로 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상 이제 휠체어가 왔어요. 근데 막상 이제 줄이 이제 먼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먼저 보내놓고 그냥 나중에 이제 마음 편하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근데 이제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이 뭐 지금 이제 오는 조금 시점이 조금 됐다 이럴 싶으면은 자리는 있어요.
여기 자리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탔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휠체어이기 때문에 활동형 휠체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피가 작아요. 전동 휠체어는 부피가 커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공간이 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타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조금만의 공간이 있으면 이제 타게끔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탔을 때 여기서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또 타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그런 거고, 아, 약간 이제 좀 그런 좀 섞인 말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엄청나게 난리를 한번 핀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장애인이라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교통카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탑니다. 제 요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타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요즘 그렇잖아요. 지하철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근데 이 부분을 교통 약자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요즘 통계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막 하면서 파업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절 그런 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돈 낼 거 다 내고 그냥 그렇게 타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난 당신하고 똑같이 돈 내고 탄다. 나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갖추어진 사람들의 이 격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로 탄다, 공짜로 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질 않거든요. 저는 뭐 돈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의 그 약자가 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시각적인 차이를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뭐 선진국이라고 한국이 이제 뭐 그러긴 하는데 아직도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뭐 외국을 또 사례로 또 본다면은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이제 탄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렸을 때 자기 그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공항 직원 자체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밖에까지 이렇게 나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나갔을 때 택시 자체를 타잖아요. 근데 거리낌 없이 태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 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아, 예, 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근데 모두가 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이제 그 심한 장애인분들을 중증이라 그러고 약한 장애인분들을 이제 경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장애인 택시를 타는 것 자체도 이 중증에 들어야 조건이 돼야 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증이 되면 못 타요.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뭐가 되느냐? 대체적으로 탈 수 있는 일시적인 이제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제 상급병원에서 이제 의사분의 진단서 그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주면은 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되려면은 계속 상급 부분에서 그러면은 계속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택시를 그 서비스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휠체어라는 이 이동 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자기 택시에다가 뭐 트렁크에다가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다가 그래도 뭐 타는 부분에다가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 수동 휠체어는 그래도 접으면은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왜 장애인 택시 타면 되지 왜 이걸 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 택시라는 부분도 이게 뭐 서울에는 제가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경기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동북권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한 여섯 군데를 채용을 하는데, 착용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춰 놨는데, 그렇게 한다고 쳐도 30에 60에 한 거의 한 100대가 될까 말까입니다. 100대가 될까 말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불렀을 때 또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전에 또 좀 예약을 해 놓든지 좀 빠른 시스템을 갖춰 놔야 또 그게 좀 빨리 오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은 지금의 택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죠. 뭐 카카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IM, 그리고 뭐 파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하는 그 업체들이. 비장애인 분들은 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괴로움이 뭐 어려움이 없죠. 부르면 부른 대로 그냥 빨리빨리 오고. 하지만 이제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이동 수단이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택시 자체는 이제 요금이 좀 싸죠. 근데 지금의 그 일반적인 비장애인 분들을 태우는 택시는 비싸죠. 어차피 기본 요금 뭐 요번에 이제 올라 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거의 이렇게 한번 뭐 한 10분 거리를 간다 치면은 거의 한 13,000원 단위, 예, 거의 한 만원 단위 나오거든요. 10분 단위로 쳐 가지고 한 3, 한 4, 5km만 가도 거의 한 만원 단위는 나와요. 기본 요금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 승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든지 아니면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첫째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아, 자기가 본인이 나와가지고 휠체어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실어다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서비스 업종의 당연한 그 사람의 기본이라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상당히 참 이것도 어, 전국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참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서울, 경기도, 뭐 대전, 부산, 울산,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다 틀려요. 충청도 다 틀리다. 강원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딘가에 가가지고 신체적으로 힘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치방송 TV를 하는 이유도 사회적으로 좀 뭐 비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시스템이랑 무조건 뭐 약하니까 정부에다가 뭐 돈을 안 준다. 뭐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가족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예. 다 거기에 맞게끔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좀 그런 부분을 좀 좋게 생각 한번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음 조금 버스라는 부분도 솔직히 이제 출입문에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인식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 차이. 그런 거를 좀 빨리 조금씩 조금씩 빨리 고쳐가는 부분이 생겨나야 우리나라도 조금 좀 달라진 그런 위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방송 TV를 뭐 정부를 뭐 어떻게 이제 어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은 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제가 이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점들은 뭐가 됐든 이제 좀 갈등이 없는 뭐 비장애인 분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형태 또 뭐 장애인 분들이 또 비장애인 분들을 상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좀 나오지 않고 그래도 조금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져서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건물 자체들도 괜찮은 건물들은 그냥 장애인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뭐 유모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건물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아직도 숙제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느끼는 점들, 생각하는 점들을 항상 좀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독자분들이 2025년 3월 10일부로 아직도 이제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 언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언제 이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구독을 하시고 만약에 좀 뭐 사회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께서 뭐 비장애인 분이신데 뭐 사회가 좀 이런 흐름도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법조인은 아니에요. 법조인은 아닌데 뭐 민법적인 그런 한번 법령도 한번 좀 찾아보고 음 이제 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공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는 대로 제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좀 판단해 보시고 또 이번 주 이제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한 주 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제가 느끼는 점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